시간이 될 테니까요. 여기 임상님부터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극장을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생태계가 많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극장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극장에서 이렇게 보시게 돼서 정말 복 받은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국장 역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오늘 더운데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말이 잘 안 나오는 재밌게 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입소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가우 배우님 웃기만 해도 무섭네요, 약간. 네. 김가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폭군에서 못되게 굴다가 마지막에 허무하게 허무하게 간 폴 연기한 김가우입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극장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말 이런 뭐랄까 샤방샤방한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누군가 싶을 정도인데요. 조윤수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폭군에서 자경임을 맡은 조윤수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죠? 네. 자경이 어떤가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떨리다면서요? 떨려요. 속으로는 지금 제가 저러네요. 속으로는 죽겠는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정말 2년 전부터 너무 궁금했어서 지금 이 순간 정말 꿈만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마녀의 유니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 작품이라고 폭군이 이제 감독님께서 이미 또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은 이미 그 마녀 유니버스 안에서 이미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낙원의 밤의 마이사, 사실 마녀의 세계관이라기보다 이제 감독님과 함께 작업이죠. 귀공자의 또 귀공자와 또 한의사까지 해서 박훈정 감독님과 이 마녀의 세계관 속에 들어왔던 이 경험이 폭군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확신 혹은 재미를 좀 안겨주었는지 이번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사실 박 감독님은 이렇게 방위병 감독은 아니죠. 이렇게 배우한테 뭔가 이렇게 집착하나요? 집착은 아닌데 알 수 없는 까탈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잘 맞는 배우들은 그 스파크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낙원의 밤 하면서 이제 남들은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빌드업이 많이 됐었어요. 연기함이 있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넌지시 던져주는 그런 감독이어서 폭군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이번에 또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이야기로 또 이 사람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편치만은 않아요. 편치만은 않은데 또 편하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쉬운 거지. 그러니까 쉬운 작업은 쉬운 결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낼 때가 많죠. 나는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는 거를 좀 해야 될 나이에 배우니까 그런 거를 좀 저한테 많이 잘 뽑아내는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서 아주 재밌고 좋았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미 현장에서부터 뭔가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네, 산책하면서 이제 폭군에 대한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고 어때? 너무 재밌는데요? 할래?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했는데
저도 감독님이랑 하게 된 선배님 말씀처럼 저도 스파크가 잘 일어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그래서 최욱장이라는 이런 기공자와 다른 인물을 좀 완전히 색깔이 다른 인물인데 감독님이 잘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네, 그래서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하지만 즐거운 스파크? 어떤 쪽인가요? 저는 불편하다기보다 좀 어렵지만 불편한 스파크가, 왜냐면 감독님은 저한테 어쨌든 고마운 뭐 형이자 또 연출님이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또 저한테 특별한 분이거든요. 그럼 친구처럼 너무 잘 다가와 주셔서, 그래서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할 때 선을 넘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어려운, 항상 저한테는 감독님 이 팀의 선장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네. 최국장은 선을 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맞습니다. 선을 마구 넘는 폴. 그러면 어떠셨어요, 감독님께서? 신인 배우에 대한 주목도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 전에 많은 배우들이 그랬듯이 조윤수 배우에 대해서도 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폭군에 합류하게 된지 그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디션을 보신 거죠? 네네. 몇 차례에 걸친 오디션? 한 달 반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오디션을 봤었습니다. 45,000대 1이었다고 점점 늘어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런데 얘기하시죠. 45,000대 1의 이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조윤수 배우님은 처음 감독님과 말하자면 오디션이든 미팅이든 이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떤 대화들을 나누니까 궁금해요. 처음 뵀었을 때 감독님께서는 일단 몸 잘 쓰냐 그걸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셨었어요. 액션이 아무래도 다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경이 액션씬이 굉장히 많고 그걸 이제 소화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무용과 출신이라 몸 잘 씁니다, 몸 쓰는 건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액션은 정말 아예 문외한이고 무술 같은 것도 당연히 안 해봤기 때문에 취업 약간 사기 아닙니까? 이 네, 정도면? 살짝 던졌죠. 그래서 약간 큰일, 이거 너무 되고 싶다 간절한 마음에 이제 그날부터 운동도 배우고 킥복싱 학원 다니고 운전 씬도 많으니까 운전 면허 학원도 다녀서 면허 1종으로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감독님께서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간절함을 봐주신 것 같아요. 운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이 정도면 다 거짓말이었네. 그 막단 운전면허증에 차를 제가 탔죠, 처음에. 운전 잘하십니까? 운전 뭐 잘하십니까?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날도 이제 촬영하면서 운전 좀 하니 그랬더니 선배님 딴지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한 달 됐어요. 아니 가능한 거야? 뭐 내가 한 동안 더럽게 못했어요. 하지만 자경이는 적응 능력이 좀 쩔죠. 그렇죠. 네. 내가 적응력이 좀 쩔어. 그래서 맞죠. 뭐든지. 액션도 너무 잘했어요. 감독님이 그동안에 어떤 여배우한테도 진짜 볼 수 없었던 주먹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칭찬 잘 안 하시는 진짜. 분인데. 진짜 잘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액션 씬들이 이 작품에선 또 보여줬을 수 있었던 그것이 사실 배우에 대한 믿음 혹은 아니면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가능하구나 더 그 한계를 넓혀가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지점이 거의 막차할 때쯤 갔었을 때 이제 악어랑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소극장에서 싸우는 씬에서는 감독님께서 그냥 저한테 따로 오셔서, 아무래도 액션씬에서는 그래도 무술 감독님들이 더 많이 디렉션을 주시는데 오셔서 자경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잘하니까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를 정말 많이 믿어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김선희 배우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욕만 먹었네. 못 들을 수도 있어. 선우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순대로가 그게 가능한 얘기였어? 감독님 맞아?
정말 이 작품은 뭐 이야기적으로도 재미가 있지만 각각의 캐릭터가 아주 인상적인 캐릭터로 남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내 배우가 나중에 다른 작품들을 하시더라도 아 그래 폭군의 그 캐릭터라고 떠올릴 만한 캐릭터들을 저희는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그런 캐릭터였어요. 현장의 에이스이자 괴물 아저씨라는 표현도 쓰지만 계속 아이고 난 늙었네 디스크가 아주 아니 정말 진짜 앓는 소리를 하는 그냥 노안과 노구의 이런 캐릭터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 만남이었거든요. 노구가 네. 포인트였어요. 네, 저한테는 오랜 기간 동안 한 회사에 소속돼 있고 한 일만 계속했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딱 던져졌을 때 갑자기 왜 이렇게 노쇠하는 듯한 아마 그 회사 이 요원으로 있었을 때는 훨씬 더 민첩하고 더 제가 보기에는 날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화가 급하게 왔던 것 같아요. 밖에 나오면서 저는 그쵸. 설정상 원래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쉬면 그렇죠. 갑자기 노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딱 멈추면 확 노화가 되듯이 그렇게 몸을 썼던 사람이 자기가 전혀 있었지 않았던 어떤 사회에 딱 나왔을 때 그런 어떤 몸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죠. 이 임차인한 캡슐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을 더 무섭게 만드는 장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연기함에 있어서 큰 무기이자 매력이었죠. 사실 신인 배우에게 있어서 자경이에게 있어 사실 이렇게 대배우 선배님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이쪽에서 극존치를 쓰고 이쪽엔 거의 반말을 하는.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연기를 할 때도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요새는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반말로 그 설정상 하면 받아주긴 하는데 기분은 나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아가 강해진 것 같아요. 왜 윤수가 계속 반말을 하잖아요. 근데 찍으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약간 윤수는 사실 좀 쾌감이 윤수는? 자경이는 쾌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아유 아닌데 그게 반말만이면 또 몰라도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하면 안 되는 상대들한테만 항상 거의 막내. 저렇게 예의 바르게 저렇게 얘기한다. 이거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김선호 배우님은 여기 이렇게 좀 해사하게 해맑게 웃고 계시지만 저는 등장부터 이 최육장이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은 필요한 얼굴이 모든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귀공자에서는 사실 그 내부에는 굉장한 긴장을 갖고 있겠지만 휘바람을 불고 모든 것들이 아무도 뭐 상관할 거 없다고 되게 여유를 가장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되게 시종일관 감추고 누르고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스된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같은 감독님하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상반된 방식의 에너지를 쓰는 혹은 그런 것들을 요구받는 그런 연기를 연달아 한다는 건 배우로서는 뭐 도전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무섭기도 했어요.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언제나 침묵이 더 큰 언어일 수 있다라고 좀 제가 항상 대사를 급하게 치거나 초반에 귀공자를 작품을 완성할 때 너무 바트게 더 하면 여기 빠르네 이러면서 드라마를 많이 찍다 와서 그런가 우리 시간이 많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해보자고 그래서 그 눈빛이나 조금 더 루즈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무언가 그리고 또 좀 필요한 것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언어와 상상력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또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을 나중엔 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한 것보다 더 잘 멋지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슬픈 그런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철저하게 분석과 계획 이런 대답 참 좋아.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면 때 그 어떤 홀에서 이제 극장에서 찍었잖아요. 제가 이제 상단에서 있고 선우가 이제 밑에 있는데 거의 저희가 그 마지막에 만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런 불빛에서 선우를 제가 어느 날 그 얼굴을 이제 딱 본 순간이 있는데 얘가 최국장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아, 제가 저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배우한테 얼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주는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봤는데 최국장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선우가 워낙 이렇게 약간 미소년 같은 이런 얼굴이라 그런 어떤 찌듦, 어떤 삶의 피폐함 이런 것들이 묻어날까 했는데 딱 보고서 그런 얼굴이 됐길래 야,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너도 좀 해봐. 어느 날이었죠? 하단에 있을 때 내 얼굴을 봤다고 어느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정말 그 차성원 배우의 그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 그 캐릭터 이름이 김선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선우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폴은 정말 그 과연 그렇게 얘가 왜 그렇게 마지막에 무너졌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똑똑하고 그 방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만이고 어느 순간 설마 얘네가 나를 이런 자만이 막판에 저를 무너뜨린 것 같거든요. 제가 잡은 거는 그런 제가 그거를 캐릭터를 잡았다기보다는 감독님이 순간순간 그 포인트마다 그런 허점들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완벽해 보이는 인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점들이 있다. 그거는 자기는 모르는 허점인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투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도 자기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 말씀하셨던 허점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맹점들을 만드는 그런 그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좀 얄밉기도 한데 좀 지금까지 김강호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뭐 악역 중에서 가장 귀여운 악역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으면 했어요, 저는. 왜냐면 여기 최국장하고 했을 때도 저는 사실은 이 액션, 몸으로 액션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둘이서 예전에 전사도 있었고 뭔가 친분 관계도 있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미묘한 거예요. 얘가 최국장을 만났을 때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집착하던데요, 최국장한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머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어떤 수도 있어요. 의미에서는 컴플렉스 그 약간의 그 알 수 없는 아킬레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렇게 화면 속에 보여서 그런 관계도 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국장을 만날 때만 나오는 어떠한 태도 같은 것들을 만드신 건 거죠? 그래요. 네, 맞아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진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전에 따지자면 저는 약간 거기서 벗어난 인물이잖아요. 핏줄은 한국이지만 국적은 미국이고 애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얘의 이 뚝심이 저는 계속 건드려 보고 싶은 거죠. 이 녀석은 왜 이러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좀 부럽기도 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죠. 최국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을 계속 받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최국장 계속 밀어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두 분의 어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성도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자경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좀 디테일한 점에서 조금 더 차이를 두려고 했었어요. 일단 자경이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는 뭐랄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의 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빠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욱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그 사육 자체를 좀 더 즐기는 면도 있고 자경이는 그에 비해서 일이기 때문에 하고 뭐 굳이 불필요한 걸 굳이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차이를 표현할 때는 일단 뭐 정말 작은 것들을
차이를 두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의 모양이라든지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두려고 했는데 뭐 말투의 차이, 어미를 차이를 둔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표정을 조금 다르게 둔다든지 걸음걸이나 아니면 몸 동작을 조금 더 다르게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차이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복의 머리 핀을 꼽는 행위 같은 거는 또 이게 작용일 때만 나오는, 그러니까 여동생일 때만 나오는 그 느낌인가요? 아니면 이건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뭔가 행동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의 차이를 막 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장 솔직히 포인트로 주려고 했던 건 그 둘의 크게 차이를 보여주는 그치, 것보다 그 둘이 함께 있었을 때 한 사이에 전사가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혹은 배우 두 분이 좀 생각한 두 사람의 폴과 철국장의 전사가 어떤 거일까요? 감독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학생 시절에도 이미 우리는 요원이었다. 아마 에이스였을 거예요. 둘이 1, 2등을 다투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국적이 미국이니까 아마 떠났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한국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최연소 국장까지 된 친구이고, 둘이 만났을 때는 뭔가 다 내려놓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의 과거를 꺼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씬이 너무나 좋았고요. 전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합일점을 막 찾진 않았지만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에 대해서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 상대. 이 친구는 내가 아무리 부술려도 넘어오지 않을 거야. 지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틀린 극과 극의 성향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 뭐 어쨌든 뭐 사실 저 뭐 맛집 있다고 네, 김치찌개 맛집. 우리 학생 때 먹던, 그래도 저 학생 때 먹던은 사실 대사가 그런 대사가 없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님의 얘기를 듣고 전사에 우리 둘이 분명히 제가 아는지 모르거든요. 폴은 알았는지 그때 알잖아요. 형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까웠다라고 상정하고 그만큼 둘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 진짜 말하지 않아도 어떤 성격인지까지 아는 정도로 가까웠고, 사실 제가 요원인 거 뭐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진짜 선배님이 말한 것처럼 아예 숨김없이 내가 굳이 뭘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앞전에 국정원에서 선배 아니 뭐 어쨌든 기수는 같으니까 만났을 때는 능글맞게 최선을 다했어요. 내 모습이 아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냥 여기서 때는 촉촉해야겠다. 뭐냐면 아니까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게 가장 본 모습일까? 지금 가장 나의 힘듦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 라고 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이 너무 워낙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냥 뒤에 서로 하나 이렇게 비수를 하나씩 들고 아닌 척 하면서 서로 패를 하나하나 까보는 거죠. 그 재미였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이 임상 같은 경우 아까 존댓말 얘기도 하셨지만 차 안에서 듣는 나오는 이 되게 구슬 이제 오래된 차니까 임상이 참 오래된 차잖아요. 오래된 차죠. 저도 연식이 오래된 차인데 고개 이렇게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애드립이었고 미남이시네. 뭐 미남이시네요 이런 것도 많이 만났나? 많이 발랐나도 애드립. 왜냐면은 저기 기자라고 한답시고 이제 갔는데 좀 과하게 바르는 듯한 것 같은 생각이 뭐 패션위크에서 나온 것 같은 그래서, 느낌. 아니, 좀 많이 발랐나? 그것도 좀 애들이 그렇게 좀 쌓여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왜 노부부 이제 네. 감염된 노부부를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손 씻는 네. 거 약간 애드립이었었고 거기 수도가가 마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행동을 할 법한 인물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끼얹는 거죠. 네. 아주 청결함이
잃을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깨끗하게 그 죽이고 나서 또 이걸 다 아이고, 언제 언제 치우나 치우나. 뭐 이런 거. 사실 뭐 기차 카페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잠깐 할까요 그럼? 네, 기차 얘기를 제가 안 그래도 드리고 그게 이제 궁극적인 저의 목적이죠. 임상의 목적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테리어를 이제 사기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의뢰받은 것도 인테리어가 한 90% 됐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을 다 주고 사기를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페를 열기 위해서 완성이 돼야 되니까 마침 또 이 최국장한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 카페를 완성하고자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 기차는 참 임상한테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차는 저죠. 임상이죠 사실은. 저만의 공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일을 오래 하다가 탁 떨어져 나온 그 한 양의 기차. 뭐 이런 것들이 임상과 같은 이제 선상에 있는 하나의 물건이죠.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그런 메타포가 있는 거죠. 예. 식당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리는 되게 못하는 것 같다고 김성근 얘기한 그거 혹시 애드립이셨어요? 왜냐면 차중가는 사실 그런 뭐 것들이 요리 이제 잘하시죠.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참 배우들이 네. 어떻게 보면 영민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득 찰나에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딱 맞았을 때는 아주 그 쾌감이 있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차 카페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오픈을 했겠죠. 이제 나중에 뭐 하겠죠. 아마 잘 되면 디즈니에서 오픈해 주지 않을까. 네, 성수동 이런 데서 팝업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 안내가 하나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시리즈를 보긴 했지만 어딘가 이렇게 스포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최국장의 직장 내 생존 시크릿이 있다면. 생존 시크릿이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선배들이 왜 저한테 다 맡기고 그렇게 자기들을 헌신한다. 근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를 봐왔을 거고 앞장면에도 그 여사님이랑 대화하는 부분 나오는데 본인은 혼란스럽겠지만 아마 선배님 말한 것처럼 진골 뭐 이런 것처럼 아마 분명히 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할 거다라는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만큼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 제가 또 이렇게 뭐랄까 강직하고 또 우직하게 신념을 위해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과를 계속 냈을 거예요. 네, 성과를 계속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린 나이 이제 바둑 해가지고 이제 두다가 급수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그 어린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어리게 안 보이거든요. 급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국장이 약간 그런 거. 바둑을 두세요. 안 되지.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둑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수를 계속적으로 올리면 내 후배고 내가 이제 후배님인데 후배님. 후배님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기수는 낮고 나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어떤 조직에서 이 사람이 정점에 있을 때에 뭔가 나보다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아마 선배들한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과를 계속 내왔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싫든 좋든 그 소위 얘기해서 십자가를 안고 그냥 끝까지 갔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결론 시크릿의 비밀은 실력이다. 실력. 아니 실력이 동반된 신념이지. 실력과 신념입니다. 그럼 좀 정리됐어요. 애국심도 있는 거 같아요. 네네. 애국 청년. 누구보다 그런 신념이 제일 국가 무서운 멋있는 거 다 있네. 사실 임상은 그런 신념은 없고 실력은 좀 있는데 그런 실력은 신념 최고지. 그런 신념까지는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폴은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출중한데 신념이 신념이 없어요. 1도 없어. 신념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한데 신념까지 있는 최국장한테는 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게 열등감. 그런데 뭐 이렇게 되고 자경은 실력 반칙. 쟤는 그냥 모르겠어. 쟤는 잘 모르는. 괴물 같은. 그냥 몬스터죠, 쟤는. 괴물 같은 폭군 같은 그런 인물이죠. 사실 그 귀공자에서 김강호 배우가 되게
귀공자의 구린 영어 발음을 놀리던 불안한 한의사였는데 폴 역시 초반에 거의 영어 대사로 쫙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사실은 쭉 영어로만 하는 거, 그냥 쭉 한국어로 하는 거는 뭐 또 어떤 부분은 연습을 하면 가능할 일인데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딱 기어를 바꾸면서 정말 죄송할 짓을 하면서 이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잖아요. 이 굉장히 대사의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 혼자 또 그 준비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민망합니다. 네, 민망하고 글씨는 사실은 그 장면은 제가 제일 염두에 뒀던 장면이에요. 왜냐면 윤수빈님 같은 경우 자경이가 뭐 인생이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런 인생이 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실감했던 어떤 순간들 있으셨어요? 사실 촬영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촬영 내내는 그냥 자경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작품에 누가 되지 않게 노력하는 거에만 급급해서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고 또 훌륭하신 선배님들, 또 존경하는 감독님, 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관객분들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상 밖의 일이고 전 절대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에 접어들어서 촬영 때 가장 짜릿하게 만났었던 의외의 풍경이 있었다면 뭐 그게 상징적인 얘기로나 혹은 아니면 진짜 연기하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런 순간 혹시 저희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갑자기 막 가장 생각나는 거 그냥 막찰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촬영이 어떤 장면이셨어요? 마지막 촬영이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강호 선배님이랑 성우 선배님은 그때 안 계셨었고 승호 선배님만 계셨었는데 되게 많이 울었어요. 되게 많이 울었고 또 사실 촬영하는 내내 정말 선배님들 세 분 그리고 또 다른 같이 촬영했던 선배님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돌이켜보니까 또 힘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행복했던 것들 같아서 그게 아쉬워서 눈물이 많이 났고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촬영. 네. 아마 자경이라는 캐릭터가 해서 폴하고 만날 때 그림 그리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직접 그리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작장님? 네. 전지도 몰라요. 그건 절대 말할 수 없고요. 일단 극 중에서 최국장님이 그린 게 확실합니다. 저의 섬세한 터치가 들어갔다는 것만 부탁드리고 절대 비밀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그림 직접 그리셨는지 그리고 네. 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림에 아니요. 뭐 아무런 의미 네, 없어요. 그걸 막 딱히 의미 부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최국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무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있을 수 없구나 지금 상태가 그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그 복잡한 머리가 가만히 앉아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모범생이군요. 그 그림을 네.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 약간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은 정말. 느낌이. 졸려? 이 졸려? 어떻게? 이 조명이 약간 뭐랄까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조명이 뭐랄 해줘도야 한 분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오케이. 네. 영감님이라는 아이디의 분이 차경이랑 차 배우님이랑 시즌2 같이 하나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시즌2가 기대됩니다. 둘만 살아남았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훗날 어떻게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박 감독님의 유니버스가 아마 완성이 되는 날이면 다 아마 모여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 거죠.
아마 다른 이야기가 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제가 듣기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뭐 다른 역으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장은 전 죽었으니까. 아 죽었으니까 다른 역. 저 귀공자로 다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됐어. 둘다 죽었어. 아니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류의 다른 또 다른- 인물도 들어올 수 있는 아, 나 쌍둥이로 어떻게 돼? 그게 너무 진짜. 그걸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만나지 않을까. 네. 근데 정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뭐 국군 사랑님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마녀랑 대립구도 되는 작품이라고 얼핏 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생각의 범주가 훨씬 넓어지죠. 맞아. 그 얘기 하신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선호 배우는 귀공자로 나타나고 우리 강호는 다른 누군가 다른 누군 동생. 영어를 했으니까 무한 영어를 또 해야 무한 되나요? 복제.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만나죠. 희망이 있네. 아 근데 사실 이 감독님 유니버스 안에서 되게 아예 다른 역할로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이기영 배우도 그렇고 뭐 네 그래서 어떤 역할로 나오실지 뭐 산장 주인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알 수가 없죠. 네. 아, 이 정말 지금 질문 주셨던 분들 선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이. 그리고 폭군님께서 최국장이 안경을 쓴 것과 아닌 장면의 의미가 다르게 있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아, 네, 뭐 어쨌든 그 회수를 다 그 배달 실수가 나고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다른 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어떤 이펙트를 또 한번 주기 위해서 음악과 함께 안경을 벗죠. 네, 그러니까 감독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 이분 되게 최국장님 본명이 최연소 씨 아닐까요? 본명이 최연소. 그래서 최연소. 천재다. 그게 지금 아까 근데 이름 하나 붙여주셨잖아요. 뭐셨어요? 최병구였나? 뭐예요? 약간 촌스러운 촌스러운 이름 하나 아, 만들어주셨어요. 병구 뭐 이런 이름. 예를 들어. 네. 최연소 최연소 괜찮네요. 너무 괜찮은데 최연소 네. 국장 최연소입니다. 소극장. 그래서 사실 최연소예요. 어, 사실 아. 최연소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나이를 더 네, 먹었는데. 이름이 근데 재밌는데요?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장님이라는 아이디어 분이 차승원 배우님이라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디는 추억차리. 사용하신 샷건은 최소 30발, 40발 이상 쏜 것 같은데 그 많은 총알은 어디에 넣고 다니시는지가 궁금해요. 남자들은 이런 부분 예민합니다. 그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제가 총알을 계속 갈아 껴요. 갈아 낍니다 제가. 갈아 끼고 쏘고 그래서 그걸 뭐 영화적인 거 말고 그냥 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디테일로 보시더라도 그게 별로 무리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 염두해두고. 그러면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우리한테 가짜는 없죠. 선물 안 드리겠습니다. 타고 들었어요. 하여튼간에 더 들어오면은 국물도 없어. 폭군 샘프리님께서 배우분들이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애드립 알려주세요라는데 김강호 배우님 혹시 그런 그 순간에 만들어내신 는 애드립 할 틈이 없었어요. 대사가 워낙 양도 많았고 그 사건과 뭐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뭐 이렇게 변사처럼 쭉 얘기도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뭐 영어 대사는 당연히 애드립을 못했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애드립을 안 했습니다. 정말. 애드립은 없었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손들기. 선물. 손들기야 선물 아,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지금 선택되신 분들이 본인은 아시고 계시죠? 자기의 질문이라는 거. 그러면 끝날 아까 때쯤 그 총알 네. 그거는 네. 손 들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아이디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본인 질문시간 아시니까 손 들어주시면 여기 저희 선물을 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라는 분께서 ALLY 자경은 아이 때부터 폭군에 노출되었는데 의도적이었는지 사고였는지요? 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보다 사실 이 어떤 자경의 어떤 능력치가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잠재되었던 게 아닐까라는 질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설정을 하셨나요? 사실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고요. 이때 어렸을 때부터 네. 뭔가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고 그 대본 보면서 생각하고 감독님이 조금 얘기 나눴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눈이 까맣게 변하는 아, 모습이 네네.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험체로서의 뭔가 역할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범하게 강하잖아요. 뭐 오용이한테 총 맞고 그 그렇죠. 떨어졌는데도 살아있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은 아이디와 질문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항상 있네요. 윤수 애기애기님이 임상에게 그 아이디대로 질문 좀 하세요. 근데 이 약간 얘기가 임상의 등장신이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연극을 보는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질문은 아니시고 또 들려드리고 오늘 싶어서. 제가 선물 드립니다. 네. 으쓱으쓱 어피치. 네. 차승원님이 마지막에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은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네,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하고 싸우고 나서 바다로 확 뛰어드는 거는 계획이 있었던 그런 거죠. 최 국장의 이름에 대한 장면 이 부분이 진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있네요. 그리고 최연소로 결정났습니다. 제가 사실 액션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는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번 폭군사랑 하트님께서 차승원 배우님과 조윤수 배우님께 질문이요. 액션 장면들 강도가 정말 세던데 제일 힘들게 찍은 장면은 어디인가요?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윤수하고 둘이 이제 처음 이제 부닥치면서 액션하는 거는 우리가 합을 꽤 많이 맞춰봤어요. 맞춰봤는데 그게 사실 키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윤수가 그때 손을 되게 많이 다쳤어요. 이렇게 맞고 하다가 근데 대부분 뭐죠? 질문을 저한테 하시고 저희가 질문이 10분이 넘어가고 선물을 제가 선별을 드려야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또 앞으로 지나간 이름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나머지 대답을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게 저도 제일 힘들고 조윤수 배우도 제일 힘들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기 우리 조윤수 배우는 다른 엄청난 액션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추울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되게 제가 저 나이 때에 저런 배우가 왔었으면 저는 잘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문득 근데 너무 잘 한 것 같아서 물론 뭐 고생스럽지만 근데 잘 자기가 만들어 나간 것 같아서 되게 대견해요. 같은 거. 윤수 배우님 어떠셨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사실 저도 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상과 자경이 처음 싸우는 장면이 가장 좀 어렵기도 했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제 한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고 또 가장 그랬던 건 이제 제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정말 잘 해내고 싶은데 또 선배님께서 계속 컷이 날 때마다 윤서 괜찮니? 윤서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계속 챙겨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선배님께 누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제 또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너무 죄송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군요. 네. 여기서 질문 중에서 또 재밌는 질문 중에 기차 카페 메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오믈렛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이건 번외 얘기지만 얼마 전에 배우 유해진 씨하고 네. 2차 촬영을 갔었어요. 제가 그때 생선가스 했습니다. 뭐 그런 메뉴 뭐 이런 거. 주로 튀김. 약간 제가 보기엔 네. 경양식이 어울릴 것 같은. 오, 그러네요. 네, 약간 그런 함박 스테이크. 비빔가스, 돈가스, 비빔가스. 함박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네. 스프까지. 스프, 오뚜기 스프, 후추 많이 뿌려 먹는 거, 그거. 뭐 이런 메뉴가 주로 되지 않을까. 너무 맛있겠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것도 9월 20일 날 첫 방이니까. 역시 프리랜서답네요. 네, 거긴 어쨌든 퇴사하셨으니까. 아니 이건 8월 14일 공개고, 이건 9월 20일 공개고. 아, 네. 또 다른 하나가 이제 10월 또 중국. 정말 소처럼 일하고 계시는 차승원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꽤 빠르게 읽어 나갔는데도 시간이 되게 모자랐네요. 오늘 아마 이제 조금 후면 또 8월 14일 후면 이 작품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실 테고요. 그때 되면 오늘 들었던 이야기 아주 자유롭게 또 많은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또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리즈 보시고 나가지고 관객분들 첫 만남 하셨는데 배우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들으면서 저희 인사 말씀 듣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 배우님부터. 예. 처음 폭군에 합류했었던 2년 전부터 야, 저 수건 줘 수건. 2년 전부터 오늘만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셨죠? 많이 소문 많이 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 인생에서 가장 기다렸던 오늘 같은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강호 배우님? 네. 저는 이 조윤수 씨의 이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작품이고 또 굉장히 큰 롤을 맡았는데 그 안에서의 그 액션이나 강도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책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는 이 친구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너무나 힘든 캐릭터라. 근데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해줘서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작품을 하고 나면 이렇게 처음 극장에서 관객분들 처음 만나면 저도 울컥해요. 네, 그 생각이 쭉 나서. 근데 이번엔 시리즈로 또 여러분들을 극장에서 뵈니까 너무나 새롭고 또 처음 소개를 한 거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아주 그냥 가슴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했지만 아까 인터뷰에서도 뭐 처음 캐스팅됐을 때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배우들이 사실은 모두가 간절합니다. 그러게 열심히 만들었고요. 정말 진짜 특히나 우리 윤수 씨가 피땀 흘려가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촬영하고 네 진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열심히 고생하고 또 훌륭한 작품 만들었으니까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 진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또 꽤 있는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무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진짜 이렇게 너무 더우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챙기시고 본인부터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제일 좋죠. 그렇죠. 제가 요새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하튼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가지니까 저도 뭐가 이렇게 샘이 솟는 것 같은
약간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아주 큰 힘을 받고 예,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분들께 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수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드레날린, 도파민 다 뿜뿜 솟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큰 박수 치면서 저희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이렇게 관객분들을 등지고 함께 앞쪽을 바라보면서 서주시면 저희가 단체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으니까 올 조명 살짝 좀 내려주셔야 되나요? 네, 네.